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1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한국은 수능 맞죠? 자,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변함없이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소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론 머스크가 전격 정부 효율성 수장으로 임명됐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주주들은 지금 두 부류로 쫙 나뉘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화면 보시면 오늘 테슬라 330.24, 일단 어저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은 성공했지만 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아직 애프터마켓 끝나려면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테슬라 1분봉 차트 보면서 뉴스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흘간의 랠리를 끝내고 거의 7% 가까이 하락한 테슬라가 오늘은 소폭 반등해서 장중에는 한때 322달러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330.24달러, 장중에 344까지 찍었었죠, 초반에는. 근데 종가 기준으로 330.24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다고 발표를 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부가 앞으로 기존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연방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재집권할 시에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각종 정부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등 테슬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죠.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6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11일까지 4거래일간 무려 40% 가까이 폭등했으며 12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미래 수익 대비 104배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기술주 매그니피선트 M7 그룹의 평균치인 32배를 3곱절 넘게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인 앱투스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데이비드 와그너는 테슬라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는다 해도 이런 랠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테슬라 주식이 정치적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자, 피프파크의 인베스트먼트의 애덤 서런 역시 테슬라의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가 단기간의 폭등에 이런 목표 주가를 넘어서자 목표 주가를 다시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제 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 사이의 격차가 30%나 달해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기술주 열풍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자, 물론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이 된 것은 테슬라의 호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행정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오늘이죠. 바이든하고 만나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기존 정치 그룹에 따지면 사실은 트럼프는 결이 좀 안 맞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돌격대장, 호위무사 식으로 앞에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여러분,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치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 강력한 저항이 따를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불협화음도 일어날 텐데요. 주식이 테슬라 주가가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상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버블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테슬라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뭐 미진놀이 언제 또 그런 거 따졌습니까?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죠. 적당히 하라 이겁니다. 적당히. 잘못하면 여러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군의 성장, 테마주의 성장은요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장관에 임명되자 테슬라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 진입함에 따라 전기차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로 급등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한테 유리하게끔 모든 판을 다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작게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꼬 다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테슬라의 주주들의 일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테슬라에 집중하는 거다. 테슬라를 가장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정부 규제인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테슬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판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은 다르지만 양쪽 다 일리 있는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비트코인이 뚜껑 모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는 비트코인 5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살짝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 9만 3천 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국가전략 자산화가 현실화될 경우에 비트코인이 한 개당 5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시간 이날 오후 4시 23분 비트코인 한 개당의 가격이 88,104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날 9만 달러 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만 1,000달러에 이어 9만 3천 달러도 뚫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도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93,200달러까지 오른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한 뒤에 9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 선을 밑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후 이날 고점까지 35%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브그라즈 갤럭시 디지털 CEO는 50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인의 비트코인 국가전략 자산화를 주목했는데요. 그는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여 기술 선도 국가, 가상 자산과 디지털 자산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50만 달러를 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50만 달러? 일단 50만 달러는 둘째치고 연말까지 15만 달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15만 달러냐면 올 초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때 그때 뭐 연말까지 5만 달러 간다, 15만 달러 간다 막 말도 되게 많았거든요. 15만원 찍어야죠. 이제 한 달하고 한 보름 남았는데, 그쵸? 자, 오늘 카시칼의 연준 총재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 일단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왜 TMF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양자 컴퓨터 아시죠? IONQ 티커는 IONQ가 오늘 16% 폭등했는데요. 자, 한국 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이 종목. 자, IONQ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랠리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IONQ. 트럼프 당선자가 양자 컴퓨터 육성을 공약하면서 선거 이후 주가가 폭등세인데요. 이 아이온큐는 전일 비 3.75달러, 즉 16.30% 폭등한 26.76달러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아이온큐는 올해 전체로는 116% 폭등했고요. 5일 대선 후 이후만 보면 86.2%나 폭등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저점 6불 22달러에 비해서 무려 400% 넘게 폭등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 드렸죠.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모처럼 폭등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최대 5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리비안은 1.45달러, 즉 13.71% 폭등한 12.06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로는 이런 폭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8.76% 폭락한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가 임박한 AI 서버 업체인 SMCI의 급락세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SMCI는 6.31% 급락한 20.33달러로 추락했고요. 올해로는 28.5%인데요. 야, S&P 500에 딱 상장되는 거, 편입되는 호재도 있었는데 이렇게 날아가네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SMCI. 좀 안타깝죠. 한때 저희가 추천해서 1000% 넘게 수익을 본 종목이기도 한데, 스피릿 항공, 세이브죠. SAVE, 스피릿 항공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쟁사인 프론티어 항공과 인수합병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와, 대박. 미국 주식이 오를 때도 화끈하지만 내릴 때 이렇게 또 화끈하게 내리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가운데 AMD가 10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감원. 여러분, AMD가 1000명의 직원을 감원하면 이것은 AMD 주가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이죠. 단기적으로 호재인 경우는 일단은 직원의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거에 대한 호재가 있지만 결국 1000명이라는 숫자를 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AMD의 어떤 성장 발전에 있어서 결국 멈춰버린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AMD 주가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아마존이 중국의 싸구려 테무에 앞서서 초저가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면 승부 펼치겠다는 건데 역시 아마존 이대로 무너지지 않죠.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는데요. 아마존 홀이라는 이름의 이 앱스토어는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합니다. 중국의 대표 저가 상품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테무와 쉐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 홀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아마존은 다양한 상품을 크레이지, 즉 미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 1달러짜리 속눈썹 컬러기와 오븐 장갑, 3달러짜리 네일 드라이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제공되고요. 25달러 미만 주문 시에는 3.99달러의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아마존은 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주 이내에 배송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2주? 화성에서 오나? 아마존의 전 세계 판매 파트너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다르메시 메타는 아마존은 판매 파트너와 협력해 초저가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경험을 개선하고 확장하면서 고객의 의견을 계속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무와 쉐인은 최근 2년간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마케팅 회사인 옴니샌드 조사에 따르면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한다는 소비자는 3명 중 1명으로 응답자의 34%에 달했습니다. 역시 아마존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바로 이러한 준비를 했군요. 자, 테무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우는 관군제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저는 관군제가 하는지도 몰랐네요. 최대 쇼핑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갑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와, 어쩐다냐. 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대박인데요. 그렇죠? 대박이네요.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과 채권시장 간의 싸움은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이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RCA 리서치의 마콕 페픽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라고 당선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억제하라고 당선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표자들과 채권금리가 모두 트럼프의 재정
정책을 억제의 자유방임주의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권은 이 같은 결과에 환호하겠지만 정책 전환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입품의 모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야, 중국 쪽에 저렇게 관세 물리면서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아마존 초저가 아마존 머리가 진짜 좋네요. 이건 이 틈을 파고든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존 주가가 지금 역대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아마존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제 주변에 아마존에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사주로 받은 아마존 주가 어떻게 할까요? 몇 년 동안 되게 고민하셨는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받은 것을 왜 파냐고. 가지고 계시라고. 아마존 안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분들 요즘 저한테 땡큐 인사 한마디 없는데 땡큐 하셔야지. 땡큐 하셔야지. 네, 마음으로 땡큐 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 지난 9월 중순과 비교해 이미 80bp 이상 급등한 상태인데요. 자,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이후로 빠져봐도 지금 13bp가 달한데 결국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의제가 어떻게 시행될지 결정하는 것은 채권 시장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가 과도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채권 시장이 트럼프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와 채권 시장 간의 싸움은 내년부터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미국의 CNBC는 다만 채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트럼프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수용 안 할 것 같은데 그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트럼프가 채권 시장 앞에서 게리 긴스로도 목 치려고 좀 그러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임기가 4년 밖에는 없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들을 좀 실현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 부서에서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연방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연방교육부를 없애버린다. 참 조금 좀 그러네요. 그렇죠? 자, 테슬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사이버 트럭 6번째 리콜이랍니다. 이번에는 구동력 상실의 결함이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곳곳에서 좀 사소한 고장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보다 완성된 자동차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테슬라에 저렇게 장고장 난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렇죠? 자 뉴욕시의 혼잡 통행 징수가 추진되는데요. 가격을 낮추면서 트럼프 취임 전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접경 시리아 서부를 폭격했는데요. 헤즈볼라의 미수를 겨냥한 공격인데 여러분 요즘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로 끝난 뒤로 지금 전쟁이 조용한 거 아시죠? 야, 트럼프 효과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및 반도체 불안으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치열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늘 CPI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장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던 모습이 좀 살짝 좀 걱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초반에 하락세를 극복하고 쫙 올랐지만 자 1시 반부터 이 매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아마존만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새로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일단 저희 공부방 지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제 곧 최종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분 넘게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딱 30명만 1차 합격자가 채워지면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한 8분 정도만 더 모아지면 바로 이제 올해 마지막 공부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영상 하단에 보시는 우주 6기 공부방 지원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미주널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수, 매도, 손절, 타점 종목 선정은 지금까지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좀 하셨어요. 아니 어떤 하소연은 아니고 상담인데 아니, 어떤 유튜버가 종목을 한 100개 깔아주더래요. 그리고는 올라간 것만 나중에 잘난 체 하더래요.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저희 미주놀은 그런 양아치짓 같은 짓 안 합니다. 추천한 종목이 못 가면은 손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미주놀에서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거 하나 못 알려주겠습니까? 지금도 알려주고 있지만, 자, 미주놀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종목 선정 최소 한 달 한 종목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너무 자주 매매하면 안 되고 결정적인 종목을 정차병 말고 강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장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가는 놈이 가는 장세잖아요. 리비안 잘 갔죠. 워크홀스 이틀 만에 100% 넘게 갔고 IONQ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알려드리고 발란티어 그렇죠. SMCI 1000% 넘었을 때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 사지 말라 그랬어요. 말 안 듣고 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여러분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미주놀에서 고작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 타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연날리고 고기 잡아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